현덕왕후의 저주 아들을 낳고 죽어야 했던 비운의 왕비. 한강의 관. 1455년 가을 한강 어귀.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강물은 검게 흘렀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몇 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나무 상자 하나를 강변으로 끌고 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이래야 합니까? 젊은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옆에 선 나이 든 내관이 눈을 감았다. 주상 전하의 명이시다.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상자 안에는 관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 관 속에는 14년 전에 죽은 여자가 누워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여자였던 존재가 누워있었다. 그녀는 한때 조선의 세자빈이었고 왕비로 추존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분도 박탈당하고 무덤에서 파헤쳐져 이렇게 강물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다. 밀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남자들은 관을 강물에 밀어넣었다. 철퍽. 큰 물소리와 함께 관이 물에 빠졌다. 잠시 떠있던 관은 천천히 강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으악! 갑자기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무엇을 보았느냐? 저기 관 위에 여자가.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강물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는 없었다. 관만이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을 뿐이었다. 헛것을 보았구나. 어서 돌아가자.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차가운 강물 위로 떠오르는 창백한 여자의 얼굴을, 그리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저주의 말들을. 내 아들을 죽인 자여. 너도 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것은 그 여자 현덕왕후 권 씨의 이야기다. 궁궐의 회오리. 새 여자의 운명. 1436년 봄 경복궁. 압승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휘빈 김 씨의 목소리가 동궁전을 울렸다. 그녀는 세자빈이었다. 아니, 세자빈이었던 여자였다. 지금은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방에서 끌려나가고 있었다. 마마,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세자 저하를 저주했다고? 내가 왜 남편을 저주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궁궐의 정치는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때 가장 약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이 바로 휘빈 김 씨였다. 세자 문종은 자신의 처소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아버지 세종의 결정이었으니까.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김씨, 미안하오. 하지만 그의 미안함은 김 씨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로 궁에서 쫓겨났고 평민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못했다. 1437년 여름. 세자빈 간택을 다시 시작하겠다. 세종의 말에 조정이 술렁였다. 세자빈이 패출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은 서둘러야 했다. 세자에게는 후사가 필요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야 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아바마마. 문종이 말했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다. 신중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이 따라야 한다. 그렇게 선택된 여자가 봉씨였다. 그녀는 온화한 얼굴에 차분한 성품을 가진 여자였다. 문종은 이번에야말로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4년 후. 무슨 소리요? 문종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앞에 선 내관은 땅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자빈 마마께서 궁녀와 말을 똑바로 하시오. 동침을 하셨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순간 문종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자빈이 궁녀와 동침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누가 그런 헛소리를? 여러 궁녀들이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녀의 처소에서 세자빈 마마의 놀이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종은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첫 번째 세자비는 주술 혐의로, 두 번째 세자비는 동성애 스캔들로. 이게 말이 되는가? 1441년 봄 순빈봉 씨는 패출되었다. 그녀는 궁을 떠나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무표정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문종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여자 복이 없는 건가? 후궁권 씨. 그 무렵 궁궐 한 구석에 조용히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다. 권 씨. 그녀는 문종의 후궁이었다. 신부는 승위, 낮은 품계였다. 권 씨는 1418년에 태어났다. 안동권 씨 집안의 딸이었지만 가문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저 평범한 양반집 딸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간택이나 추천을 통해 후궁이 되었을 것이다. 권 씨는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면 실록에 기록이 남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고요함. 권 씨는 말이 적었다. 다른 후궁들처럼 총애를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문종이 우연히 그녀의 처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두 번째 세자빈이 패출되고 며칠 후였다. 문종의 마음은 복잡했다. 수치심,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는 승희 권 씨의 처소입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종은 잠시 멈춰섰다. 권 씨, 그녀도 자신의 후궁 중 하나였지만 거의 기억에 없었다. 들어가 보겠다. 방 안에는 권 씨가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문종이 들어오자 그녀는 놀라 일어나 절을 했다. 저아. 편히 있으시오. 문종이 방을 둘러보았다. 소박했다. 화려한 장식도 비싼 물건도 없었다. 그저 깨끗하고 정돈된 방이었다. 무엇을 하고 계셨소? 옷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저아. 권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림도 없었고 아첨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문종은 그 순간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이 여자 앞에서는 세자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문종은 권 씨의 처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차를 마시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후로 문종은 자주 권 씨를 찾았다. 다른 후궁들은 질투했지만 권 씨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종이 편안해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운명의 날. 1441년 7월 20일. 세자빈을 다시 간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세종이 신하들 앞에서 말했다. 조정은 술렁였다. 다른 방법이라니? 이번에는 후궁 중에서 선택하려 한다. 후궁했어요? 그렇다. 문종의 후궁 중 승희 권 씨를 세자빈으로 삼고자 한다. 신하들은 수군거렸다. 후궁을 정실로 승격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확고했다. 두 번이나 외부에서 들인 세자빈이 실패했다. 이제는 이미 궁 안에 있는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권 씨는 문종이 신뢰하는 여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지만 세종의 뜻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권 씨는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7월 20일 책봉식이 거행되었다. 권 씨는 화려한 세자빈의 예복을 입고 의식에 참여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후궁에서 세자빈으로. 이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세자빈이 되다니. 의식이 끝나고 권 씨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그녀의 처소가 아니었다. 세자빈의 처소였다. 그날 밤 문종이 그녀를 찾아왔다. 권 씨, 저아. 이제 당신은 세자빈이요. 나의 정실이요. 권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황송합니다. 저아. 저 같은 사람을. 당신은 자격이 있소.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시간을 보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권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다. 기쁨과 비극 사이. 원자의 탄생. 7월 23일 새벽. 아. 권 씨의 신음소리가 처소를 가득 채웠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의녀들을 불러라, 빨리. 상궁이 소리쳤다. 궁궐은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세자빈의 출산이 임박한 것이다. 문종은 처소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걸어다녔다. 그의 옆에는 세종도 와 있었다. 아바마마 권씨가 걱정하지 마라. 의녀들이 모두 와 있다. 하지만 문종은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권 씨는 24살. 두 번째 출산이었다. 조선시대의 출산은 여자에게 죽음의 문턱을 넘는 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떠올랐지만 아직 아기는 나오지 않았다. 권 씨의 비명소리만 계속 들렸다. 저와 마마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의녀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요? 무슨 문제라도? 산도가 좁습니다. 아기가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산도가 좁다니. 그럼 권씨가 위험하다는 말인가?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시 시간이 흘렀다. 오후가 되었다. 권 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문종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태어났습니다. 원자십니다. 의녀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이었다. 문종과 세종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이라니. 드디어 축하하오 세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궁궐 전체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마, 정신을 차리십시오. 의녀들이 권 씨를 흔들었다. 하지만 권 씨는 눈을 감고 있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지혈을 빨리. 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다. 권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들. 내 아들. 그녀는 아기를 보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약했다. 원자를 보여주오. 권 씨가 간신히 말했다. 의녀가 서둘러 아기를 데려왔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 권 씨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 이렇게 예쁘구나.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루 만의 행복. 그날 저녁 잠시 권 씨의 상태가 나아졌다. 출혈이 줄어들었고 의식도 또렷해졌다. 권씨. 문종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저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소, 잘했소. 정말 잘했소. 문종이 권 씨의 손을 잡았다. 권 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 이름은 정하셨습니까? 아직이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저는 홍이가 좋습니다. 크게 빛나라는 뜻으로. 좋소. 홍이라. 좋은 이름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기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이요. 권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이 아이가 훌륭한 세자가 되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다. 죽음. 7월 24일 새벽. 마마. 상궁의 비명소리에 모두가 깨어났다. 권 씨의 처소에서 피냄새가 진동했다. 출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의녀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권 씨의 몸에서 너무 많은 피가 흘러나왔다. 이불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권 씨, 권 씨, 문종이 달려와 권 씨를 흔들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살려야 하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저하 이미 의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권 씨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마! 권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세자빈이 된 지 4년 5개월 만이었고 아들을 낳은 지 단 하루 만이었다. 문종은 그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요?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죽은 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궁궐은 순식간에 슬픔에 잠겼다. 원자 탄생의 기쁨도 잠시 세자빈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온 것이다. 권 씨는 24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어머니로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24시간.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전부였다. 세종은 권 씨를 현덕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왕후로 추존했다. 그리고 그녀를 소릉에 묻었다. 지금의 경기도 안양 지역이었다. 장례식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어린 원자 홍희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너무 어렸으니까. 그는 아직 어머니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평생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몰랐다. 이것이 단종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권력의 야수. 시간이 흘러 1450년 문종이 왕위에 올랐다. 세종이 승하한 것이다. 문종은 이제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권 씨가 너무 그리웠다. 만약 권 씨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만약 권 씨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그녀는 왕비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 홍희를 함께 키우며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권 씨는 죽었고 문종은 홀로 왕위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1452년 아바마마. 세자 홍희가 아버지를 불렀다. 이제 11살이 된 소년이었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다. 홍이야. 아바마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문종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홍희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다. 생후 하루 만에 어머니가 죽었으니 당연했다. 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이셨단다. 너를 무척 사랑하셨지. 저를요? 그럼 너를 낳는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셨어. 너를 보고 싶어 하셨지. 홍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나도. 하지만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1452년 5월 문종이 급서했다. 재위 2년 만이었다. 그의 나이 39세. 그리고 12살에 홀로 왕위에 올랐다. 어린 왕, 단종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다음 편은 2부에서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